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이상 빠졌고요.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힘없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2,545선도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모두 다 하락폭이 좀 짙어진 가운데 0.7%가량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차트상으로 121선과 21선 그 사이에서 오늘 교차점 부근에 있는데요. 하락으로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깊습니다. 오후장 갈수록 하락폭이 더 짙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1.5% 깊게 밀리면서 지금 900포인트 선을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2,700억 원가량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500억 원가량의 매물출에 특히나 제조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까지 5거래일째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비중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홀로 담습니다. 개인이 시장의 하방을 막아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만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2,600억 원가량의 순매수 기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1,8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480억 원가량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계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던졌다면 오히려 금융투자가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로봇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대거 참여를 하면서 하반기 로봇주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렌시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아젠 엑스텍 같은 경우에도 26%, 유진 로봇도 2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공무원들이 아이폰을 비롯해서 해외 전자기기를 업무 중에 사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이로 인해 아이폰 관련 기업들이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매출액 대비 19%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지령이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에 3.5% 이상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죠. 우리 증시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가량의 하락세, BH와 LG 이노텍, 아이폰 관련 수혜주로 상승을 했던 만큼 6에서 5%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배당주를 눈여겨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배당 관련 기업 중에 하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옵틱스와 필에너지인데요. 필옵틱스와 필에너지 시가 배당률이 15% 이상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OLED 관련주의 흐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관련 기업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필옵틱스가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이로 인해 시가 배당률 15% 이상에 대한 기대감,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필옵틱스 만원선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필에너지 자회사입니다. 5%가량 상승한 6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유가는 고스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시장 속에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비니그 오늘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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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항상 인사드릴 때마다 어색해 죽겠네요.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너무 말이 빠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시청자분들이. 무슨 강선범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방송하기 전 1시간 전에 우한청심환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 천천히 할 테니까 오늘은 집중 있게 잘 들어주시고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이 수익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청심한 투혼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는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간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드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국제 유가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저는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뭐냐면은 이제 아무리 긴축이 고용 지표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참 미국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 인상이 안 올라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악재 반영이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유가가 상승 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유가가 상승 중인데 지금 또 아이고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돈도 다 투자하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멀리 봐야 한다고. 처음을 보면 안 된다고. 네. 왜냐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상승이 되면은 원래는 경기가 좋아서 그만큼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도 많아지는 걸로 해가지고 시장에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오펙, 사우디가 왕추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우디 쪽에서 이제 유가 감산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경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 오펙이 하는 산유국은 원래 자체가 장사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 미국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펙은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산 유지를 하면서 이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올 수가 있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은 다시 한번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하고 12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긴축이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WTI 지금 차트가 옆에 띄워졌었는데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얼만큼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00불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가 $100 나오고 돌파요?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유가가 100불까지 올라갔을 때는 코로나 사태.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러시아가 전쟁을 터졌을 때. 그때 유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때는 이제 유가 관련주가 흥국석유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석유가 있고, 극동유화가 있고, 엄청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경기가 좋을 때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이 유가 관련주들이 이탈이 안 되고 계속 상승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추가 감사를 그대로 이어가겠다. 하루에 어느 정도 생산량만 계속 유지하겠다. 이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각기전투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상승하다가 빠지고 있고 상승하다가 빠지고 있고 지금 현재 흥국석유가 제일 대장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유가가 상승이 되면 한국석유하고 중앙에너비스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SH에너지화학이나 SOE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거우면서도 인기가 없어요. 네. 이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잡더라도 대장주만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흥국석유가 옛날만큼 그렇게 강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인데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유가 관련주는 그렇다고 지금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유가가 어떻게 보면 원자재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요즘 핫한 종목이니까 이거 사가지고 알아서 손저가 잡으시고 하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하고 최고가를 저는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종목 살 때는 이탈이 되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 하는 거죠. 맨날 유가가 상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님, 네. 제가
또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가가 하락이 되면은 또 유가 관련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왜요? 왜냐면은 유가가 하락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또 둔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게 또 긍정적으로 투심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가 활성화될 그렇죠. 것이라는 기대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가가 지금 떨어져야 어느 정도 유가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달러도 낮아지는 거고, 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그때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는 그 시그널이 좀 포착이 돼야지 정유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계적인 순환매 장세다라는 전망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먼저 좀 분석을 더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7만 전자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할 말 많습니다. 이 삼성전자 많죠. 제가 네. 저번 주에요. 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움직일 뻔했네요. 이거 제가 얘기하다 보면 흥분이 돼가지고. 네. 그 저번 주 금요일이나 삼성전자가 5% 이상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언론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우와, 뭐 7만 넘었다. 5% 넘었다. 우와,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도 둔화가 된다. 그거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 고용 지표가 둔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출 수가 있다. 멈출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다 상승됐었어요. 네. 그때 엔비디아는 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음날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되고 미국의 나스닥의 갭상승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 이상까지 상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왜?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금요일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상승이 많이 되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요. 그때 7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4일째 지금 조정 중이고 현재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3, 4일 동안 계속 조정 형식으로 빠지고 삼성이 사실 지금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도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 엔비디아라고 해가지고 차익이 없을 것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이 관만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외국 시장에도 관만 자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화폐 달러로 삽니다. 달러로 사는데 달러가 가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달러가 상승하면 가치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달러로 주식을 사겠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나운서께서 일부에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폰 관련주가 만약에 오늘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떨어지면 상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사 이익이잖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아이폰 관련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으로 상승이 되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반사 이익으로 테마 이슈로만 상승하는 것뿐이지 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은 아니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어쨌든 횡보성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고 상승력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우리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언론들, 이 종목 하나만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2% 올라가면 10만 가자, 8만 가자, 9만 가자, 10만 가자. 도대체 그거를 지금 1년 동안 레포트를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금리 인하하려고 하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고용 지표가 또 둔화가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봐 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말 할까봐 겁나가지고 시장이 또 지혜 겁먹고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환율이라는 거지. 그리고 현재 기준 동결 금리가 미국은 5.60이고 한국은 3.5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이 외국인들이 솔직히 제정신이라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한국 주식을 빼가지고 미국에다가 예금을 넣죠. 왜냐면 미국은 5.60이니까요. 한국에다가 넣어봤자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 동안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10만 전자까지 간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삼성전자는 하루 이틀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마음먹은 그대로 삼성전자를 가치성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장이 반등할 때는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방송 시간 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활짝 열어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스캔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문자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활용해보시고 방송 시간 외에도 레드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 있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 말미에 항상 히든 종목을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 시간에 공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월요일 공략주 9월 4일 히든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SY였습니다. 네, 9월 4일 레드 전문가 히든 종목 SY였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시청자분들께서 계실까요? 방송 중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방송 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렇게 쉬운 힌트 줬는데 못 맞추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저번 주에 거의 다 100%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그렇죠. SY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사우디의 금고지기, 월요일 날 사우디 금고지기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군부 펀드, 어떻게 보면은 빈산만의 금고지기하고 보시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서 이 네옴시티에 관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 기대감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공사를 시작하면은 그 공사의 인부들이 자야 할 모듈러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러 주택으로 제일 처음으로 갖고 온 게 SY 종목이었고, 사실 SY가 어제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엊그제는 약간 좀 조정이 있었고요. 3일 전에 저희가 종목 갖고 왔을 때는 그때는 아나운서님 이 종목이 급등됐었어요. 맞습니다. 방송부제. 그래가지고 초조해 하셨잖아요. 네, 엄청 네. 초조했어요. 안 돼, 상승하면 안 되는데. 네. 방송 끝나고 상승해야 하는데. 방송 끝나고 상승해야 하는데. 이거 상승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조정이 2% 정도 빠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어제 고가로 이제 8% 이상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도 약간 이제 조금씩 조정 현식인데, 저는 아직까지 네옴시티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세아 정상회의에 지금 가 있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신수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수도에 따라 가지고 모듈러 주택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기회가 있으면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진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4일 히든 종목은 SY였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힌트 드리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앞서서 뜨거운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핫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좀 로봇도 잘 가고요. 정유주들도 잘 가고요. 잘 가는 종목 많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떠줘도 잘 가는 종목은 진짜 또 잘 많습니다. 가요, 네. 근데 그 2,000개 중에서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어떻게 너무 힘들죠. 보면은. 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 매주마다 이제 방송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서커스 따는 것 같아요. 뭐 종목 하나 이거 있으니까 뭐 네. 다음날 한번 방송에서 보십시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추기가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유가주가 올라갈 거고 또 요번 주가 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없었을 거예요. 유가가 이제 차익이 될까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유가가 올라가고 있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요번 주도 올라가가지고 네. 고점이니까 좀 이거 안 치겠나? 올라가겠지. 네. 어제 나 이자 했는데 뭐 5% 먹어도 그냥 수익 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보는데 20% 올라가고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쵸.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실 유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요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돈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두산 요버티스 있잖아요. 네. 그게 IPO에 상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대감이 계속 연이 지속이 됐던 게 4일 동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 사실 그동안 시장을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보주들이 그동안 상승한 반영이 선반영들이 어느 정도 차익이 되고 이제는 윗꼬리 달고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들이 몰릴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 요보주 쪽으로 더 중심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는 AI 때문에 요보주들이 상승한 거고 그리고 이번 주는 계속 두산 요보티스 IPO 강세 그 기대감하고 또 이 요보주의 기업들의 요보 투자 기대감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전도체 있죠, 여러분들. 그때 시장이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슈에도 계속 돈이 몰렸어요. 계속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지금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아유 아깝다 저거 살걸 저거 살걸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아유 저거 사지 말고 시장이 더 빠지면은 그때까지 기회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사자 얘들가 갖고 온 종목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에 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수익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본인들의 개별 종목들 있죠? 개별 종목들 어느 정도 손실 회복에 초점을 맞추시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핫테마 로봇 관련 기업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로봇주들 중에서 이렌시스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게 네. 산업용 협동 로봇이랑 지능형 로봇이랑 사실 핑퐁핑퐁 시속 게임을 하다가 네네. 이제는 같이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네. 같은 테마가 복합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로봇주 중에서도 제일 강한 게 감속기예요. 네. 감속기인데 이 감속기가 있어야 물건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감속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노동 숫자들이 또 줄어들 수가 있대요. 왜냐면 네. 로봇이 같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이 현대차 뉴스가 나오면은 계속 이 감속기 같은 게 이게 딱딱딱 자동차를 막 이거 부품들 다 맞추잖아요. 네. 부품들을 맞추는데 이 감속기가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군요. SPG 같은 경우도 이 협동 로봇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대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렌시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은 종목을 알다 보니까 다 네 헷갈려요. 글자예요, 네. 이 청심환 잘못 먹었네요. 이거 부작용 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ESS 같은 경우가 현대차 로봇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AI주가 또 어느 정도 상승에 탄력을 해주죠. 왜냐하면 AI주가 로봇주로도 탄력을 같이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제가 2주 동안 봤는데 2주 정도에 봤는데 아유 설마 또 로봇주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가가 가버렸네요. 하지만 저는 아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상가 그런 게 중요합니까? 몇 배 프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저는 몇 배 프로 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 타시고 5%든 10%든 여러분들이 몰랐던 주식을 저는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이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다음 방송처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 몇백 프로, 이 몇십 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현실적인 매매를 생각하시고 희망화를 좀 버리시고 저 레드 한번 믿어보고 내가 일주일에 기름값이라도 한번 벌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 이어서 유진 로봇의 상승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유진 로봇이 저는 솔직히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요 유진 로봇 맨 처음에는 네. 이 요보티스하고 요볼로보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유진 로봇이 어느 순간부터 축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도 들어가고요. 왜냐하면은 방산 쪽으로도 로봇 기계에도 이게 들어간 네.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돼가 자율주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관련주도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으로도 들어가 있고, 네. 로봇 AI 이제 감속기도 들어가 있고 협동 로봇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TPC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대만의 TPC하는 그룹이 있어요. 네. 그 TPC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도 TPC하는 종목이 한 번 상가 갔을 때 유진 로봇이 대장주를 여러 번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한 번 크게 상승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 로봇 쪽으로 대장주로 좀 자율주행 이번에 좀 타이밍이 좋게 자율주행까지 겹쳐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진 로봇이 이제까지 35일 동안 37% 정도가 상승한 거잖아요. 네. 37%가 상승했는데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 직장인들이에요. 이게 전업 투자자처럼 저희처럼 이 컴퓨터만 보고 3%만 먹고 나와야지 딱
엔터키 누르고 또 엔터키 매듭만 버튼만 누르면은 끝이야 말이에요. 근데 시청자분들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 종목 한 번 샀다가 이 중간에 변수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많을 때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왜? 마지막에 꼭 이탈이 되고 물리는 경우들이 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유젠 로봇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감속기 관련 모멘텀도 갖고 있고요. 방산주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엮여 있다. 복합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네. 삼성 로봇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옌보 로보티스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옌보 로보티스가 상승할 때 같이 연관돼서 두 번째로 네. 같이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 로봇주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나 약간 그런 게 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테마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만 두 번째는 재무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삼성하고 크게 연관이 안 되는 이상은 약간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재무 상태가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복합 테마로 엮여있는 로봇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로봇 관련주 앞으로 성장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저희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 감속기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속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종목들 네네. 좀 여러 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감속기에 대한 좀 주요 종목을 제가 좀 준비해왔는데 네. 이 종목들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이 감속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생산, 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물건들 제조할 때 필요한 게 감속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배 같은 경우도 물류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물류가 또 로봇들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다 감속기 관련주하고 보시면 돼요. 감속기 관련 중에서도 제일 센 게 ENC고 그다음에 SPG, 그다음에 SBB테크. 사실 오늘 SBB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연일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이 택배 물류 쪽으로 제일 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지금 감속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대 쪽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봇주는 사실 더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고 어느 정도 재무보다는 단기적인 테마로 투심은 그냥 올라간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돈들이 몰릴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 로봇주들이 다 몰렸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제가 한번 여쭤보자면은 오늘 로봇주들이 다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솔직히 똑같은 이슈 때문에 맨날 상승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오늘 같은 시장은 안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로봇주가 상승해도 로봇주가 상승하는구나 하고 돈을 얹어가지고 그게 투심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로봇주 감속기가 좋지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야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 기업들 오늘 뜨거운 핫테마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뜨거운 핫테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히든 종목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드 전문가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힌트 한번 들어보고요. 어떠한 종목이 히든 종목인지 함께 찾아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보다 더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레드 전문가님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빅리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외국 사람이냐고. 네. 혹시 그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네.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느냐, 네. 아니면 태국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한국 사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외국이 아니잖아요. 내국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네. 그냥 잘못 먹었네. 부작용 나오고 있네. 조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히든 종목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한번 힌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돈이 되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빨리 말을 할 거예요. 제 성격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원래 제가 좀 혀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동 번역기로 알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얘들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이 네옴시티 이제 엊그제 SY 갖고 온 거로 여러분들한테 5% 나는 수익밖에 못 보여드렸지만은 저는 이것도 수익이하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SY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방송에서 나온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입 같은 경우는 사실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시장은 맨날 바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SY는 왜냐면은 방송은 거짓이 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을 만들어서 나는 엊그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제가 엊그제 와서 생방송일 때 얘기하고 5% 이상 상승이 됐다. 이걸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5% 정도 상승되었지만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기회가 됐을 때 진입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저 자랑 그만하고요.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어떤 게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돈이 됐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내가 눌려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차피 안 좋아질 것 같아. 유가만 사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유가 말고 풍저주 살까? 뭐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최근에 엔비디아 AI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AI주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봤자 여러분들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가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사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봐야 하고 올라간 모멘텀은 사실 중국 반도체주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금 조성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대산맥으로 또 싸우고 세 번째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복합 테마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 반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 또 빠지고 있다고 에코프로 살까 생각하고 있죠. 설상 내일 에코프로가 상승한다고 해도 에코프로도 이탈이 많아지고 있는데 환율도 올라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저하고 같이 함께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이 종목 사고 맨날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시장 떨어지면은 없는 돈 또 끌어와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피곤한 일 만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다음 장면입니다. 이야, 오늘 피디님께서 엄청 깔끔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동안 제가 PPT 엄청 그 빨간색 이상한 바탕화면. 누가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 저한테 그랬어요. 무슨 첨단지냐고. 무슨 첨단지냐고요. 네. 아주 깔끔하게 우리 피디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경기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 저 이제 조금이지만은 저기 보시면은 중신, 이 중국은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신 국제집성 전로 제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중국 반도체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있는 것처럼 네. 중국에도 이 지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수가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육성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도 중국이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다 사주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또 상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 카피가 빨라요. 카피가. 네. 카피가 빨라요. 이 복사 붙이기. 이게 빨라요, 이게. 복사 붙이기가 빨라요. 이 복사 붙이기가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물건도 똑같은 물건이고 또 파생돼서 나와요. 그렇죠. 파생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 카피에 나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부안하고 우리 한국 대통령님도 부안하고 네. 제일 세상에서 부안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반도체가 없으니까요. 그쪽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경제 대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치포하는 동맹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 동맹 만들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청취한 잘못 먹었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규제가 있어도 중국에서는 자체적인 기술이 나온다는 거. 최근에 그쵸.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중국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화웨이예요. 맞습니다. 네. 이 화웨이의 나노 7mm, 네. 나노 7mm 반도체가 미국에서 뚜껑을 열어봤대요. 화웨이 뚜껑을 열어봤는데 뭐야? 반도체 제재시켰는데 어떻게 이거 만들었지 중국이? 중국이 어떻게 나노 7mm짜리 반도체 이걸 네. 만들었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공개하는 것뿐이고. 이제 공개하는 네. 것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국가든 간에 그때 위험이 부딪혀가지고 이 산업이 반도체를 잃으면 산업이 이어지는 건데 그렇죠. 어느 국가든 간에 위험을 대비 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반도체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육성이 됐다고 하고 갭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중국이 제재를 했는데도 더 강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던 반도체가 중국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치포 동맹을 다시 열려고 하겠죠. 치포 동맹이 이제 대만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반도체가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공정을 만들 수 있는 제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미국이고요. 그럼 이 치포 동맹을 만들어서 또 이제 얘기하겠죠. 중국이 이번에 삼성 이번에 나노 7mm 반도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노 차이나 제지밖에 얘기를 못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딱 중간 역할일 거고.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미국을 도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우리는 도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중국하고 분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국 요 카이스러 전 치스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도 시장이네. 그리고 정말 열받아. 중국어 하신 거예요, 지금? 중국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열받는 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주들이 왜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과거 테마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23년 5월 26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론 제재가 있었어요. 그 전에 마이크론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또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마이크론한테 부품을 안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사이고 다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 반도체 관련주,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자,
그 소파에만 앉아있지 말고 빨리 가까이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또 다음에 이거 상승할 때 어이구 저 빨간색 입은 사람이 저 얘기할 때 그때 진입했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와서 빨리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되게 약올르게 가려냈어요. 아, 네. 이 종목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만 공개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서플러스 글로벌 관련주가 있고요. 네. 열쇠 있고 제주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IA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다 중국 반도체 관련주도 하고 다 엮여져 있는 관련주도 있고 우리 국내에 산정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SMI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이 SMIC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종목들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분쟁이 있을 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잠깐 중국어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이 어때? 앞으로 제재가 심해질 거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눈치 봐야죠. 그렇죠.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수입을 못하면은 또 달러가 또 나갈 것이고 또 세금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국 입장한테 또 맞춰줘야겠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你们这么笨，学我还是学美国？ 이게 뭐냐면은 한국 너네 어떡할래? 선택 중국이냐, 나냐, 아니면 미국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는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주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한국, 你们这么笨，学我还是学美国？ 아니 한국말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저 그러니까 아주 그것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해 많이 받아요. 외국인 맞으시죠? 한국인이죠. 저 충남 대천에 태어났습니다. 아, 충남 대천 네, 분이십니까? 충남 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네, 사람 좋고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받아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올라오고 네.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반도체 지수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저 중국하고 미국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가끔 풍자되는 그들이 많아요. 새우등 빡삭함이 아주 터지는구만. 완전히 다 오일 정도의 빡삭함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떨어질 거하고 경제는 떨어지더라도 중국이 없으면 경제는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지수는 자, 다음 장면 보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면은 진짜 1,000원씩 내고 해야 돼요. 100원씩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5월달입니다. 안원장님 잘 보세요. 삼성전자 저 네모난 중국 거 있죠?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MZ 세대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주식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 빨간색 줄이 친 게 있어요. 그게 5월달 상승분이에요. 5월달 상승. 5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이 있었어요. 네, 패권 전쟁 했죠. 그렇죠. 네. 패권 전쟁, 엄청난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경제는 타락을 할 수는 있어도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은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얘기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분쟁이 있으면은 우리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라. 왜냐면 반사이익이 우리 한국한테 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한국 반도체 지수는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있으면은 반도체 지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먼저 제일 지금 큰 이슈가 뭐다? 중국 반도체주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반도체의 SMIC가 투자를 갖고 있는 이 종목들을 지금 이 4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한우주님, 맞춰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거 같으세요? 저 지금 사실 조금 스포를 당해서 네. 정답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왜냐면은 네네. 아까 그 히든 종목 가리고 나머지 4종목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종목 아닌 종목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제가 예상치 당황하신 것 못했는데. 같은데요? 네, 예상치 못했는데. 뭐 시청자분들 우리 안원수님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이거 정답은 네. 이거 다 나온 것 같기도 네, 해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볼 수 있을 듯 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데리스, 여세, 네. 서플러스 글로벌, 제주반도체, IAE 이거 다 중국 SMIC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의 지분, SMC가 지분을 이 회사들한테 몇 프로씩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SMC가 예전에 인수하려고 하다가 인수를 못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인수를 못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관련주요 그 기업 때문에 테마주로 상승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반도체 엄청나게 이익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제주반도체가 영업이익도 좋고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테마적인 이슈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 종목이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하고 할 수도 있고 네. 이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종목 다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네. 그리고 사실 내일도 저희 방송이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창이 다 끝나가는데 아유 이 종목 내일 자랑할 수도 없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배 아프지 않으시고 싶으시면은 저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으로 자신 있다 이것보다 배 아프게 해드릴 자신은 있거든요. 화장실 여러 번 가게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잊지 않게 하는 위주로 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색안경 끼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드 전문가와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인지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나는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캔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번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힌트 있을까요? 자, 우리 지금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갭상승이 되는 게 대정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대정주라고 생각했는데 또 대정주 사면 또 이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힌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먼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갭상승을 출발했던 종목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PPT에서 5월 23일날 상승했던 목록들이 그게 힌트예요. 그게 궁금하시면은 유튜브로 아이고 피디님이 또 보여주셨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유튜브에서 이제 전답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보시면 서플러스 글로벌 있고 열세 있고 제주반도체가 있고 IAE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안 보이죠? 하나가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가 안 보여요. 방송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방송 보시면서 뭐하고 얘기했죠? 저는 저 빨간색이 지금 뭐하고 방금 얘기한 네.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정답은 나와 있는데 진입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재밌게 주식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와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답을 알고 계실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의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는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2대1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